안녕하세요. 소리책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워칭 2편 김상훈 지음 정신세계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MBC 기자이자 앵커 특파원으로 활동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워칭 신이 부리는 요술에 이어 나온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진정한 나, 보이지 않는 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나를 이끌어주고 응원해주는 진정한 나는 바깥에 있지 않고 바로 내 안에 있고, 내가 시야를 넓혀서 바라보기만 하면 보이지 않는 나는 점점 커진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나가 무한해지면 꿈은 마법처럼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인슈타인이 모든 물질과 생각은 에너지 덩어리라고 했듯이 사람마다 보이지 않는 에너지 장을 가지고 있다. 그 에너지 장의 색깔은 사람마다 다르며 사실 매 순간 달라진다. 만일 내가 어두운 생각을 품고 있으면 색깔도 어두워진다. 거꾸로 밝은 생각을 품고 있으면 색깔도 밝아진다. 생각도 에너지의 물결이다. 물결엔 움직임이 있고 주파수가 있다. 자연히 주파수가 맞는 생각끼리는 서로를 끌어당긴다. 내 에너지 장 속에 어두운 생각이 가득하면 어두운 생각을 품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게 된다. 따라서 어두운 일이 많이 일어난다. 현실도 어두워진다. 거꾸로 내 에너지장 속에 밝은 생각이 많이 들어있으면 밝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끌려와 밝은 일이 많이 일어난다. 밝은 현실이 펼쳐진다. 현실은 내가 품고 있는 생각을 고스란히 비춰주는 거울이다. 그리고 저자는 시야를 넓히면 넓힐수록 머리도 좋아지고 창의력도 쑥쑥 올라간다고 합니다. 다음은 그 사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우주 사진을 보면 정말 성적이 뛰어오를까? 우리 반 아이들은 왜 공부를 못하지?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고민에 빠졌다. 아이들에게 이런 사진들을 보여주면 성적이 쑥 올라갈까? 선생님이 A반 교실에 들어가서 말했다. 오늘은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재미난 사진들을 차례로 보여줄게요. 선생님이 컴퓨터를 켜자 첫 사진이 나왔다. 책상 위에 연필이 놓여있는 사진이네요. 곧이어 또 다른 사진을 보여주었다. 이건 교실에 있는 책상이네요. 책상 위의 연필을 시작으로 책상 전체, 교실, 학교 건물, 학교 인근 지도, 도시지도, 전국지도, 세계지도, 지구사진, 태양계, 은하계 등 모두 16가지의 사진을 차례로 보여주었다. 그런 다음 어린이들에게 간단한 창의력 시험을 치게 했다. 이를테면 이런 식이었다. 신발 한 짝으로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생각나는 대로 모두 말해보세요. 선생님은 이번에는 B반에 건너가서 똑같이 해보았다. 그 반 어린이들도 나이, 성별, 지능 등이 아주 비슷했다. 단지 선생님이 보여준 사진들의 차례만이 정반대였을 뿐이다. 맨 먼저 은하수를 보여주고 맨 마지막으로 책상 위의 연필을 보여주었다. 그런 다음 B반 어린이들에게도 똑같은 창의력 시험을 내주었다. 어느 반 어린이들의 성적이 더 높았을까? 아니, 이럴 수가. 점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벌어지다니.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창의력 시험 모든 항목에 걸쳐 A반 어린이들의 성적이 월등히 높았다. 두 반 모두 비슷한 아이들인데 어쩜 불과 5분 만에 A반은 천재가 되고 B반은 둔재가 되었을까? 정말 마법 같은 일 아닌가?
불과 5분간 어떤 사진을 봤느냐에 따라 창의성이 껑충 뛰어오르기도 하고 불썩 주저앉기도 하더니 이스라엘 텔아비브 대학의 심리학자 리버만 교수가 6세에서 9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행했던 실험이었다. 우리는 창의성이나 지능은 타고나는 것으로 믿고 있다. 쟤는 원래 머리가 좋아. 난 원래 머리가 나빠. 노력해봐야 소용없어. 이렇게 자신의 지능에 질의 한계를 그어버린다. 지능은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말 그런가? 연필만 보는 것보다 책상 전체를 볼 때 시야가 더 넓어진다. 한 도시 지도를 보는 것보다 전국 지도를 볼 때 시야가 더 넓어진다. 세계 지도를 보는 것보다 우주 전체를 볼 때 시야가 더 넓어진다. 이렇게 시야를 점점 더 넓힐수록 왜 지능도 점점 더 높아질까? 만일 지능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이라면 시야를 넓힌다고 해서 지능도 높아질 리는 없다. 시야를 넓히든 말든 머릿속의 지능은 달라지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시야를 넓히면 넓힐수록 지능도 높아진다. 그렇다면 내가 바라보는 공간 속에 지능이 흐르고 있다는 얘기 아닌가? 즉, 내가 커진다는 얘기 아닌가? 리버만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지능은 고정된 게 아니다. 시야를 넓힐수록 무한히 늘어난다. 그리고 다음은 나의 공간을 남에게까지 확장해 상대방의 눈으로 바라보면 어떤 마법과도 같은 일이 벌어지는지를 잘 설명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상대방의 눈으로 바라보면 마법처럼 갈등이 풀릴까? 정말 살기 싫다. 공부도 싫다. 집도 싫다. 엄마 아빠도 싫다. 오빠도 싫다. 그냥 수면제 짠뜩 먹고 잠을 자다가 조용히 이 세상을 떠나고 싶다. 한 지인이 우연히 딸의 일기를 훔쳐보다가 가슴이 철렁했다. 너무나 떨리고 눈앞이 캄캄했다. 이제 겨우 중2인 딸아이가 죽을 생각을 다 하다니. 어릴 땐 오빠와 도서관에 가서 책 읽는 걸 좋아하던 아이가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돌변했다. 고1인 오빠와는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오빠는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도 잘하고 예의도 바르고 마음씨도 착했다. 누가 봐도 이른바 범생이었다. 수진이는 그런 오빠가 눈꽃만큼도 부럽지 않다고 했다. 꼭 공부만 잘한다고 행복한 건 아니야. 난 공부보다 가수가 적성에 맞아. 수진이는 온종일 문을 닫아놓은 채 음악을 듣거나 노래를 따라 불렀다. 밖에 나갈 땐 늘 이어폰이 귀에 꽂혀 있었다. 심지어는 밤에도 이어폰을 꽂고 잤다. 수진이의 방은 온통 가수들의 사진과 가수들에 대한 기사로 도배됐다. 시험 기간 중 인기척이 안 나 슬쩍 들여다보면 수진이는 라디오 음악 프로에 보내는 엽서를 쓰거나 팬네트를 쓰고 있었다. 초등학교 땐 얌전한 아이들과 어울려 다니더니 이제는 이른바 날라리들과 몰려다녔다. 옷차림이나 머리 모양, 화장도 점점 그런 친구들을 닮아갔다. 수진아, 너 나중에 뭐가 되려고 그러니 이젠 제발 정신 좀 차려. 그녀는 혼내기도 하고 위협하기도 하고 사정도 해보았다. 하지만 수진이는 점점 더 멀어져만 갔다. 대화도 끊어졌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던 그녀는 한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에 등록했다. 교육을 들으면서 점점 분명히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었다. 문제는 수진이가 아니고 나였구나. 어느 날 밤 그녀는 수진이 방문을 두드렸다. 수진아, 너 학원 다니기 싫지? 수진이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엄마를 올려다보았다. 내가 싫어하는 학원은 다 끊어도 좋아. 수진이는 당장
모든 학원을 몽땅 끊고 싶다고 했다. 이튿날 그녀는 정말 모든 학원을 끊었다. 딸에 대한 모든 욕심도 내려놓았다. 그리고 철저하게 딸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딸이 좋아하는 라디오 음악 프로도 함께 듣고 가사도 함께 외우고 노래도 함께 따라 불렀다. 딸이 좋아하는 가수에 관한 기사가 나오면 스크랩도 해주었다. 날라리 친구들을 데려오면 진심으로 따뜻하게 대해주었다. 그러면서 딸의 마음을 점점 더 깊이 이해하기 시작했다. 딸이 왜 음악에 빠져들었는지 이해가 갔다. 수진아, 오늘은 휴일인데 도서관 갈까? 내가 좋아하는 책 있으면 맘대로 읽어봐. 공부와는 전혀 상관없는 책들이었다. 수진이가 그냥 좋아하는 책들이었다. 그러면서 수진이는 서서히 책을 좋아하던 동심으로 되돌아갔다. 마음도 열리기 시작했다. 끊겼던 엄마와의 대화가 점점 더 길어졌다. 한 번은 등교하러 집을 나서던 수진이가 물었다. 엄마, 내가 공부 못해도 나 사랑하지? 물론이지. 넌 언제나 내 딸이니까. 어느 날 그녀가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였다. 소리도 없이 들어온 수진이가 뒤에서 슬며시 그녀의 한 손을 잡았다. 엄마, 나 이번 중간고사에서 100등도 넘게 올랐어. 반에선 5등. 그녀의 입이 딱 벌어졌다. 엄마 감사합니다. 기다려줘서. 수진이를 꽉 껴안는 엄마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다. 아이들은 부모의 눈빛을 읽는다. 내가 아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이도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는 나만의 좁은 공간에, 아이는 아이만의 좁은 공간에 갇혀버린다. 서로 상대의 마음속을 모르니 자연히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 보고 상대를 심판하게 된다. 내가 내 기준으로 아이를 심판하면 아이도 자신의 기준으로 나를 심판한다. 갈등의 골은 갈수록 깊어진다. 내가 강요하면 강요할수록 아이는 오히려 더욱 거세게 저항할 뿐이다. 이렇게 나의 공간 밖으로 완전히 떨어져 나간 아이가 과연 내가 이끄는 대로 움직여 줄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아이의 행동을 움직이는 건 아이의 마음이다. 아이의 행동을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내 마음의 공간을 아이에게까지 넓혀야 한다. 나의 시각이 아닌 아이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나의 시야가 아이에게까지 확장된다. 그럼 아이의 속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내가 아이를 받아들이면 아이도 나를 받아들인다. 상대와 갈등이 생기면 무조건 상대의 시각으로 바라보라. 절대로 손해나는 일이 아니다. 그래야 나의 공간이 상대에게까지 확장된다. 그러면서 상대는 마법처럼 내 의도대로 움직이게 된다. 공간을 넓힐수록 기적이 일어난다. 저자는 나 아닌 다른 누군가의 시각으로 볼수록 사람들은 더 지혜로워진다고 합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대한 고정된 편견을 갖고 있지 않으며 모든 상황은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지식엔 한계가 있다는 사실도 순순히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현명함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시야를 넓히면 넓힐수록 더 현명해진다고 합니다. 이상 소리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